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배당을 받았는데 세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연금계좌에서 S&P 500 활용법 이외에 제가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하나 더 준비를 했으니까 세금을 최대한 줄이시면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S&P 그리고 나스닥 슈드, JPQ를 투자하는 장기적인 컨셉에 대해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조금 더 여러분들께 유리한지를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덱스의 대표지수 올해 초에 엄청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배당을 자동 재투자해주던 TR 형태에서 이제 분배금을 좀 바꿔라, 배당을 주는 형태로 바꿔라 라는 그런 기재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이 알아서 잘 투자되면 좋겠지만 이제 시장 자체는 반강제적으로 배당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코덱스에서 선택한 것은 바로 발생 배당 이외에도 그동안 총 15번의 배당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배당이 발생하는 시기마다 또 한 번의 배당을 1+1 형태로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무조건 좋은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장점과 단점도 분명히 있는 것은 확실한데요. 무조건 좋은 단 한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그 전에 배경 설명을 몇 가지를 드려볼게요. 노후에 ETF를 선택하는 그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JPQ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단 말이죠. 당연히 고배당 때문입니다. 나스닥 지수 그리고 고배당 커버드 콜을 추종하다 보니까 실제로 30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3억만 있어도 10% 배당이 넘어가는 형태의 추이다 보니까 3천만원에 일단 월 생활비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를 뭐 12로 나누면 대략 한 300만원 될 거 아닙니까? 대략 정확히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6억인데 5%면은 이제 비슷한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은 실제로 배당을 받는 과정에서도 장기적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한 번에 받지는 않을 거니까 요 와중에서도 시세를 좀 추종할 수 있겠다는 또 장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을 추종하면서 고배당 커버드 콜의 장점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또 두 가지가 있긴 합니다. JP 그리고 JPQ. 배당이 높은 JPQ이지만 시대 차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장점과 단점. 그렇지만 JP는 상대적으로 배당이 좀 적기는 한데 너무너무 안정적인 흐름으로서 우리의 또 선택지를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JP와 JPQ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JPQ를 사면서 JP를 팔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JPQ를 매수하는 근거로 드렸던 몇 가지가 실적 발표 전에 기업들한테 실적의 예측치를 물어봤더니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관세 때문에 주가는 밀렸는데 25년, 26년은 점차적으로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은 성장한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또 쪼개봤더니 마침 또 상저하고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과감하게 엣지 포인트, 주력 자산은 슈드로 모아가고 있지만 엣지 포인트로서 얼마 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장점은요, 배당금이에요. 배당금이 미친듯이 들어오다 보니까 얼마 주식 수도 별로 없는데 배당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자,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시드가 적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돈을 모아가는 적립식 단계라고 하면은 JPQ, JP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본 S&P와 나스닥이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시드가 어느 정도 모여 있다라는 분들은 자, 실제로 배당을 받아가면서 배당 받는 장점 중에 하나는 내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거밖에 안 되는 금액의 배당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좀 빠져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픈 애들이 뭐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 배당으로 얘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리밸런싱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한마디 같지만 장기 투자에 있어서 장기 투자에 있어서 엄청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하다 보면 느껴지실 거예요. 어쨌든 두 가지 컨셉인 건데 시드를 모아가는 단계에서는 좀 적은 돈은 적은 돈이에요. 한 달에 50만 원씩 모아가는데 배당 해봐야 5천 원이거든요. 좀 미미하죠. 그렇지만 시드가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JPQ는 자, 블룸버그에서 이 설명하는 자료를 보면 나스닥을 추정하면서 변동성과 리스크를 낮춥니다. 어떻게? 이 로우 리스크를 낮은 변동성과 그리고 배당을 통해서 낮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는다라는 것의 가장 큰 의의는 리스크를 줄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분명히 있죠. 근데 자,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QQQ는 1.1%의 표준 편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 변동성으로 1.1%씩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JPQ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0.95%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덜 움직이니까 안정적이겠죠. 안정적인 거는 우리가 자산을 모았을 때 지켜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 자산을 모아갈 때는 당연히 기본 본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과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QQQ 그리고 JP, JPQ입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선택지에서 좀 명확하게 드러나 보이십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연으로 3%씩 누적되는 거거든요. 거의 15와 13의 QQQ와 JPQ는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일부 뭐 최소한 저처럼 배당을 받아가면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라고 한다면은 자산을 빨리 모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모아가는데 내가 너무 자산을 지키고 싶고 성향이 너무 안정적이라서 제피는 솔직히 나쁘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슈드를 모아가겠다? 불가능합니다. 이거 한참 걸려요. 이게 뭐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한참 걸려.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과를 기억하고 연평균으로 15.4%씩 오른다면 15.8%씩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인 성과에서 돈을 모아가는 것은 본주가 훨씬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더 많이 빠지겠죠. 아까 보셨다시피 표준 편차가 더 많이 움직이니까 더 많이 빠지겠지만 더 많이 올라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산이 많으면 빠졌을 때 이게 또 데미지가 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를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수익장에서는 확실히 이제 기본 본주가 훨씬 앞설 거고요. 약세는 커버드 콜이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돈을 모아가는 장기적인 투자가 내 컨셉이다라고 한다면은 혼자 무조건 기초지수가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슈드와 대표지수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것들의 선택 옵션은요, 자산이 적으면 되게 힘들어요. 이게 실제로 3% 한 4% 배당에다가 주가가 좀 오른다라고 하지만 사실 주가는 작년에 좀 많이 올랐던 거지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미미합니다. 힘들 수 있어요. 자산을 모아가는 과정에서는 20년 동안 이렇게 모아간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 상황을 좀 냉정히 선택할 필요가 있고요. 젊고 기회가 많을수록 저는 S&P 500과 나스닥을 장기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자산을 지켜야죠. 당연히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키기만 할 거라는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배당은 재투자 혹은 리밸런싱에서 큰 역할을 하고 심리적인 요소도 되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이게 월에 50만 원씩 한 5% 정도의 배당을 받고 배당이 성장한다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럼 5%면 사실은 뭐 충분히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금 1억 2천이고요. 대략적으로 한 3억 정도 된다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5%가 아니라 나스닥처럼 아까 10%, 13%, 뭐 15%가 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제가 10%만 여기다가 넣는다 하더라도 지금 엑셀을 안 가지고 왔어요. 10%만 넣는다라고 하더라도 대략 한 7억, 8억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들 자산을 불리는 것이, 결국에 자산이 좀 적고 월급이 좀 적다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녹여내야 되거든요. 남들보다 10년 더 빨리 해서 복리를 더 극대화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요소가 제피나 아니면 뭐 슈드, 미국 배당 다우존스나 뭐 이런 안정적인 자산보다는 장기적인 기간을 녹여낼 수 있다 보니까 연평균으로 30년간 10%씩 상승해온 S&P 500이나 나스닥을 한번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를 설명드리려고 앞에 좀 배경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것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설명드린 건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배들한테 꼭 나스닥을 모아가라고 합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비중을 높여라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5%만 복리로 늘어나도 저만큼 이제 수익이 많이 늘어나는 과정을 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10%만 평균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부의 사다리를 극복할 수 있는 게 기간을 녹여내는 건데, 기간만 그냥 녹여낸다고 허송세월 보내라는 뜻이 아니라 저는 시간을 녹여낼 수 있다라고 하면 나스닥이 더 좋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고 이제 설명을 드릴 것 중에 세금 부분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또 배당을 1+1로 받으니까 세금이 또 많다 또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 때문에, 자, 한국형 ETF에 대한 그 과세 유형은요, 자,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은 일반 주식도 비과세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모두 보유기간 과세예요. 자, 무슨 말이냐, 국내 주식의 매각 차익 빼고 배당 그리고 기초자산에 포함된, 그러니까 해외 주식 관련된 해외 주식의 배당, 해외 주식의 매각 차익 전부 다 보유기간 과세입니다. 이 보유기간 과세가 뭐냐면은 결국 배당 소득세거든요. 이런 과세 형태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 보유기간 과세는 실제로 배당 받은 거 혹은 시세 차익,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과표 기준가에 대해서 이 두 개를 작은 거를 비교해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어떤 그런 유형인 건데, 어려운 설명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배당소득세라는 거거든요. 배당소득세는 아시다시피 누진세율이라는 거죠. 2배사 근연기, 이자와 배당,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는 누진과세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신경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바로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과세이연 효과, 외납세 납부 이슈, 그 다음에 이중과세 이슈 있지 않나요? 자, 보시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2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이전에 발생된 것들에 대해서는 외납세액에 대해서 100% 과세 이연이었고요. 이제부터 개정된 이후부터는 15%를 외국에다가 납부하고 나서 나머지 85%만 과세 이연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뒷부분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어떤 에이스를 선택하든 뭐 소를 선택하든 다 똑같은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여기에서 발생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자, 100% 재원으로 연금에서 과세 이연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원 플러스 원이긴 한데 원은 다 똑같아요. 근데 뒤에 나오는 이 추가 배당 코덱스가 TR 형태에서 DR로 바뀌면서 그동안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앞서 요 배당 재원인 건데 얘는 연금에서 100% 과세 이연이다라는 거죠. 장점이 더 많다라고 봅니다. 이게 정확히 와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 플러스 1에 대해서 뒤에 부분은 이제 비과세, 물론 과세 이연이긴 합니다만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특히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배당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돈을 받으면 선택지가 넓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빠져있는 애를 사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사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연금계좌에서는 사고 파는 건 비과세잖아요. 그래서 다른 ETF들처럼 과세 대상인 이거 말고 비과세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금 측면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렇게 올라가는 거. 자, 배당을 한 번만 받고 여러분들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받고 요거에 대해서 세금 어떤 거라 그랬죠?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은 보유기간 과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배당을 받고 털어내는 것들 보유기간 과세라고 말씀드렸죠. 보유기간 과세, 보유기간과 똑같은 세금인데요. 한 번에 세금을 내면 아까 말씀드렸던 누진세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만약에 더 많이 털어내면은 이만큼 때려 맞을 수 있는 거를 중간에 털고 오면은 여기 될 수도 있고 여기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러니까 회계연도, 뭐 과세 표준, 과세 연도 이런 걸 쓰잖아요.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팔고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벌었냐를 매겨서 다음 연도에 세금을 신고하는 거니까 한 번에 때려 맞으실래요? 나눠서 때려 맞으실래요? 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장기 투자에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보기에 한 20억, 40억 있어야지 걱정하시면 됩니다. 1억 하더라도 연간에 50만원 배당이거든요. 배당 생각보다 작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세금 때문에 죽느니 사니 하십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본업에 집중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세금 때려봤자 몇만 원이에요.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자유로운 수준에서 무조건 옳다라는 건데 정말 몇십억 있으면 고민하시면 제가 정말 세무사 붙여서 상담해 드릴게요. 자, 두 가지 마지막인 측면. 자, 배당락과 세금인데요. 자, 배당락은 배당 못 받는 사람, 이거 예를 들면 배당을 못 받는 사람들이 이 기존에 배당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배당락이라고 해서 주가를 일부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아실 것 같은데 매수 대기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살려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때 사야 되는 포인트 아닌가요? 예를 들면 표준편차처럼 1.1% 떨어졌다라고 했을 경우에 좀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량주 매수자 대기자, 이제 일시적인 버프.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주가가 빠지는 것이 그냥 기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매수세가 더 달라붙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존 투자자와 형평성 정리하고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배당락 선을 다시 그어보면요. 이제 기존 투자자들, 그리고 새로 들어온 투자자들. 배당을 1 플러스 1로 받는데, 새로 들어온 너네들, 우리가 다 돈 벌어온 건데, 왜 너는 배당을 한 번 더 받아? 라고 이제 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NAV 개념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NAV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10,000원에 샀어요. 그러면 배당이 발생해서 50원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가 산 가격하고 이런 걸 합쳐서 순자산 가치가 이 NAV가 1050원인 거거든요. 50원이거든요. 50원. 그러면 이미 NAV는 1050원이잖아요. 이 펀드의 순자산 가치는. 그럼 이때 들어온 사람들은 1050원에 사는 거예요. 근데 비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떨어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9,050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주가 변동을 버티면서 이 NAV라는 가격 상승을 누렸던 그런 세대인 거고요. 뒤에 들어온 사람은 가격이 마침 또 올라 있었으면 1050원, 떨어져 있었으면 9,050원이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나스닥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이 NAV를 개념을 도입하면 뒤에 들어온 사람은 더 비싸게 산 겁니다. 지금 주가로 치면요. 더 싸게 살 수도 있었죠. 만약에 이렇게 빠졌으면. 그러면 그때는 왜 빨리 안 사줘?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비과세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과세 이연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00만원, 80만원 기존 배당, 예를 들면 80만원 배당이 추가 배당이거든요. 얘는 과세 이연이잖아요. 100% 비과세. 비과세라기보다는 과세 이연된 거. 그래서 얘는 외납세액 이슈 때문에 2025년 1월 1일부터는 15%를 떼고 배당을 받아서 연금계좌에서 굴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165만원이 과세 이연이 되는 건데 얘는 지금 85만원이 과세 이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순자산 가치는 똑같은데 배당 비과세 되는 과세 이연되는 포인트가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런 것에 예민할 필요 없고요. 리밸런스 측면에서 이제 훨씬 이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배당 다우존스 슈드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정말 좋은 종목인데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거. 자산을 언제까지 지키기만 할 거냐라는 걸. 장기적으로 회복력도 있고 미국이고 연금계좌 등을 활용하면은 확실히 절세계좌에서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선택은 여러분 자유고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옳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 관점에서 너무 그렇게 비난하지 마시고요. 좋은 부분만 쏙 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